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리그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선수들의 득점력이 더욱 폭발하는 듯 보이는데요. 전통의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전에선 콜 팔머가 극장골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대역전극을 벌였고, 맨시티 역시 필 포든의 해트트릭으로 토트넘과 4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아스톤 빌라를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전은 내용면에서 큰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이제 현지 언론에서는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기록할 차례라며 다가오는 노팅엄전에서 폭발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4위 가능성과 손흥민의 리그 득점왕 가능성, 그리고 손흥민에 대해 또 나온 미담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는 5일 열린 맨유와의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홈맞대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넣어 4대3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시즌 첼시 공격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는 팔머는 이날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의 짜릿한 역전승을 안겼는데요. 팔머의 활약으로 첼시는 득점왕 경쟁에서 단숨에 손흥민을 앞서버렸습니다. 하지만 첼시는 이렇게 어려운 승리를 기록했음에도 12승 7무 10패, 승점 43으로 리그 10위에 간신히 안착한 모습입니다. 이 경기를 복귀해보면 팔머는 미하일로 무드리크, 코너 갤러거와 함께 4-2-3-1 포메이션의 2선 윙어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첼시는 전반 4분 갤러거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고, 전반 19분 팔머가 페널티킥으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맨유의 대역전극이 펼쳐졌는데요.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와 브루누 페르난데스가 전반 34분, 39분 연속골을 넣으며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어 가르나초가 후반 22분 역전골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어버렸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은 8분이 주어졌고 맨유의 리드가 이어지면서 승리를 눈앞에 두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첼시에는 팔머가 있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6분 교체 투입된 노니 마두에케가 박스 안에서 디오고 달롯에게 밀려 넘어졌고,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전반에 이어 다시 한번 팔머가 키커로 나섰습니다. 두 번째 시도였음에도 오나나 골키퍼를 완벽히 속이면서 제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추가 시간이 주어지던 상황 속에서 첼시의 코너킥으로 이어졌는데요. 마지막 공격이 되는 기회에 팔머가 앞쪽으로 뛰어나와 공을 받았고 박스 밖에서 바로 슈팅을 때렸습니다. 수비 맞고 굴절된 공은 그대로 골망을 갈라 극장골이 됐습니다. 팔머의 해트트릭으로 첼시가 짜릿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날 3골을 추가한 팔머는 단숨에 득점 순위 공동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이 경기 전까지 13골을 기록하고 있던 팔머는 16골이 되면서 모하메드 살라, 도미닉 솔랑케, 올리 와킨스와 함께 16골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선두 엘링 홀란을 2골 차로 바짝 뒤쫓았습니다. 팔머의 등장으로 손흥민은 득점 순위 공동 6위가 됐습니다. 물론 팔머가 손흥민을 실력으로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팔머는 맨유전을 포함해 이번 시즌 페널티킥으로만 8골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리그 득점의 절반을 페널티킥으로 기록한 셈입니다. 반면 손흥민의 PK골은 1골에 불과합니다. 14골을 필드골로 기록하며 킬러로서의 면모를 더 잘 보여준 손흥민입니다. 경기마다 많은 골들이 터지며 득점왕 경쟁에도 더욱 불이 붙는 모양새인데요. 현재 선두 홀란과 공동 6위인 손흥민이 3골 차에 불과합니다. 해트트릭 1번이면 단숨에 공동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 홀란과 손흥민 사이에만 무려 6명의 선수가 포진해 있기에 이제 매 라운드마다 득점 순위가 요동칠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축구 전문가로 활동 중인 크리스 서튼이 손흥민의 해트트릭을 예상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치열한 4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토트넘에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4위 아스톤 빌라보다 한 경기 덜 치른 현재 승점 차이는 2점 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4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지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순위를 뒤집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노팅엄전에서의 동기부여는 확실해 보입니다. 최근 절정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의 활약이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3월에만 3골 2도움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3월 이달에 선수 후보에 이름을 올린 손흥민은 토트넘 공격의 선봉장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히샬리송의 결장을 예고한 가운데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손흥민의 어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BBC의 전문가로 활동 중인 서튼 역시 손흥민을 주목했는데요. 영국 TBR 풋볼에 따르면 서튼은 토트넘의 4대1 승리를 예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에 손흥민을 판타지 팀의 주장으로 임명할 것이다. 그의 해트트릭과 토트넘의 대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토트넘과 노팅엄과의 전적을 확인해보니 토트넘이 모두 2골차 이상의 승리를 해냈습니다. 지난 시즌 8월에는 2대0으로 승리했고 이듬해 3월 격돌에서는 3대1로 토트넘이 승리했습니다. 이번 시즌 12월에 펼쳐진 경기에서도 2대0으로 토트넘이 승리했습니다. 2골차 승리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다 치열한 순위 경쟁 막바지라 더 큰 점수가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경기만 잡으면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를 밀어내고 승점 60으로 단독 4위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사실 토트넘이 수비수 보강만 잘 됐더라면
리그 초반 무패 행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반더벤과 메디슨 부상으로 전력 누수가 생기면서 흔들렸고 현재는 힘겨운 상위권 싸움까지 밀려난 상황입니다. 때문에 영국 현지에서도 토트넘이 우승하기 위한 조건으로 수비 변화에 대한 의견을 내 눈길을 끄는데요. 영국 더보이 호스퍼는 5일 캐러건은 토트넘이 리버풀이나 맨체스터 시티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지난 시즌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 부진을 겪으며 8위로 시즌을 마감한 것에 비하면 이번 시즌 토트넘은 만족스러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면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새롭게 데려오며 공격 축구를 이식했고 리그 초반 3개월 동안 무패를 기록하며 리그 1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시즌 주포 해리 케인이 팀을 떠나며 공격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했지만 손흥민 중앙 공격수 기용, 부활한 히샬리송, 새 감독의 공격적 성향 등이 맞물리며 화끈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즌 38경기에서 70골을 넣었지만 이번 시즌은 30경기 만에 62골을 넣은 점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체는 수비에서 불안함을 노출하고 있다. 최근 7경기에서 5번이나 선제 실점했다. 이 기간 클린시트는 아스톤 빌라전 단 한 번뿐이다. 이번 시즌 굴리엘모 비카리오 골키퍼의 영입,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로 구성된 포백 라인이 호평을 받고 있긴 하지만 매 경기 실점을 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대해 캐러건은 토트넘이 더 견고한 수비 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는 펩 과르디올라의 맨시티를 보면 수비적으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에 토트넘은 여러 번 실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비교했습니다. 이어 바뀌어야 한다. 과르디올라의 축구는 볼을 소유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토트넘이 우승 트로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수비에서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축구계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공격을 잘하는 팀은 승리하지만 수비를 잘하는 팀은 우승한다. 그만큼 수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한편 손흥민의 절친 벤 데이비스가 손흥민의 400경기 출전을 축하하며 그에 대한 소회를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데이비스는 2014년 스완지 시티에서 토트넘으로, 손흥민은 2015년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해 현재 최고참 선수가 됐습니다. 누구보다 오랜 시간을 동고동락하며 우정을 쌓아온 사이인데요. 데이비스는 손흥민의 득점력에 대해 소니는 왼발과 오른발을 모두 자유자재로 쓰면서 골까지 마무리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다. 첫 해 소니가 고전했지만 이후 성장을 거듭했다. 이제 그의 득점 기록을 보면 정말 미쳤다. 주로 윙에서 뛰면서 매년 10골 이상을 넣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소니는 대한민국 주장이자 토트넘 캡틴으로 모범을 보인다. 그가 하는 일은 모두 팀의 이익을 위해서다. 항상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책임을 진다. 1인자로서 매일 기준을 세운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의 인간성을 보여준 일화도 소개했는데요. 데이비스는 우리가 아기를 집에 데려온 뒤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소니와 조 로든이었다. 이것이 소니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처음 만났을 때 내가 22살이고 소니가 23살이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는 2022년 토트넘 내한 경기에서 한국을 찾아 손흥민의 인기를 몸소 실감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소니는 한국에서 엄청난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항상 모자를 쓰고 신중하게 행동하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삶에 평범함을 준다. 같이 훈련장에서 아침을 먹고 커피를 마시러 나갈 것이다. 소니는 세계적인 선수이고 사람이다. 그를 경기장 안팎에서 알게 된 것은 큰 기쁨이라며 손흥민의 인간성까지 높이 샀습니다. 미워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완벽한 스타 손흥민, 흥해라. 이상 시온TV였습니다.